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래교육 실현의 기틀을 다져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미래교육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현준 기자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지향성을 담은 교육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충남 미래교육 2030 계획을 추진해왔다며 이 과정이 향후 모든 학교의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자평했습니다. 충남 미래교육 2030 계획에 따라 5대 전원과제를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충남형 2030 미래학교와 5대 전환과제를 자율수행하는 충남형 2030 본보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학교의 한 유형인 아이비학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세계 시민을 육성합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아산과 공주 등 4개 지역을 초중고 연계형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신설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히 아산에는 오는 9월 갈산초등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초등학교 한 곳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또 아산 신창중학교도 내년 9월 신창면 남성리로 이전 개교합니다. 인공지능 융합 기반의 입체적 연계형 미래도시인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에는 지난해 아산과 금산에 이어 올 하반기 천안과 청양 등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도시로 지자체와 대학, 기업, 그리고 마을이 상호 협력하여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을 지역 전체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개발한 2023 대화형 AI 챗봇 활용 도움 자료와 챗 GPT 4.0의 특징을 활용한 자료도 올 상반기에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변별력 감소로 생기는 혼란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교육이 책임질 수 있는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 교육감의 공약 추진률은 39.5%로 65개 공약 중 3개는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62개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축구 역사박물관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오는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장 문체부의 사전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축구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천안시.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고 올해 천안시티 FC 프로축구단을 창단했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도전장을 냈지만 번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천안시가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 기본 계획과 타당성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가 구상하는 박물관은 3,8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기획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 전시실 등이, 2층에는 상설 전시실과 축구유산 전시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축구유산을 지속적으로 수집 연구하는 약 700제곱미터의 수장고와 유물 연구실도 마련됩니다. 천안은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외에도 구한말 축구가 초기에 보급된 지역이자 프로축구단 연고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천안은 1900년 초 천안의 성공의 선교사들이 초창기 축구 보급한 국내 유일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천안은 전국 축구대회 개최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축구부가 활동하고 프로축구 구단이 운영되고 있고 천안시는 유물 확보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박물관 건립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5,400점이 넘는 유물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전시에 필요한 유물은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건이
지금은 너무 막연해가지고 그 뭐 어떻게 보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귀중한 거를 그냥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그런 유물들을 확보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한편 축구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문체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내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전면 재설계에 들어간 아산 신정호 지방정원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핵심 컨셉은 물의 정원으로 시는 세부적인 설계를 마치고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생태와 자연,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더해지는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인 신정호 지방정원.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아산시만에 특화된 콘셉트가 없고 수중 환경 등 주변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는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면 재설계를 결정한 지 5달 만에 지방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핵심 콘셉트는 물의 정원. 호수뷰를 감상할 수 있는 언덕 정원을 비롯해 경사를 활용한 캐스케이드 형태의 정원과 신정호의 물길을 녹여낸 개울 정원까지. 여기에 계절에 따른 식물을 주제로 한 사계절 정원과 계단형 땅으로 디자인한 다랭이 정원 등 다양한 테마가 담겼습니다. 콘셉트를 구체화한 아산시는 세부적인 설계를 마치고 오는 9월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주변 상권 등 여건을 고려해 어디서든 쉽게 정원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한편 접근성을 위해 다양한 진출입 동선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은 카페와 조화롭게 카페에서도 정원 뷰를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한 오픈된 공간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하였고요. 기존 물의 정원이지만은 남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을 그대로 살려 신정호 지방정원은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제1호 충남지방정원 등록에 이어 오는 2030년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강당골이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된 지 1년 2개월 만에 취소됐습니다.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뒤늦게 발견됐다며 재심의를 아산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강당굴의 난개발을 막고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한 아산시. 지난 2018년 산림청 산림복지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4월 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되면서 복지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강당골 복지지구 지정 심의가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행정 절차상 하자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산림청은 아산시에게 재심의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심의에 아산시가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지난 12일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박경귀 아산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영위상과 고용상 등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림이 있다며 사실상 복지지구 지정에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신 박 시장은 강당골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 휴양 기능을 접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산림 휴양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목원 기능을 접목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복지지구 지정 취소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실시 설계 용역을 중단한 상태로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GPT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한 초거대 인공지능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비롯해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부문 행정서비스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챗GPT가 업무에 활용되면 인력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기획 보고서나 보도자료 등을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지역 시내버스 3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와 버스회사 3사는 정기적으로 소통협의회를 열기로 하고 준공영제 도입 방안과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 운수종사자 1일 2교대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보성여객, 삼안여객, 새천안교통 대표이사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천안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 동안 1,272건을 접수해 1,017건, 9억 2,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여성이 56%로 남성보다 더 많았고 질환별로는 암과 정형외과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병수당은 몸이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천안시는 지난해 시범사업 지역 공모에 선정돼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천안시 거주자만 적용됐지만 천안에 있는 사업장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13일부터 우리 동네 서점 북적북적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 있는 충남 인증서점에서 아산페이로 도서를 구매하면 결제액의 10%를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액은 한 사람당 월 최대 10,000원으로 모바일과 카드 결제 시에만 적용됩니다. 충남 인증서점 위치 등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립도서관 도서관 정책팀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의 가로수가 고사하는 피해를 입는 것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그동안은 주로 심은 지 1, 2년밖에 안 된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 말라 죽었다면 최근에는 심은 지 10년 정도 지난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이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종시 원수산 옆으로 지나는 도담동의 갈매로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가로수가 줄지어 심어져 있는데 나뭇잎이 갈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을이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나 산에 있는 나무가 선명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일부 나무는 어른 허벅지만한 굵기의 나무가 쩍쩍 갈라지고 심지어 쪼개지기까지 했습니다. 도담동 양지중학교부터 해밀동 BMX 경기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핏 세어봐도 300그루가 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가 이미 고사됐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는 시민들은 이런 모습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최근에는 처음 봐요. 지금 비가 안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며칠 사이에 왔었잖아요. 근데 이만큼 이게 들어가는 흡수 속도가 늦는 건지 아니면 뿌리 생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근 아름동에서도 목격됩니다. 아름초 인근 달빛로 약 1km 구간에 심어진 가로수가 점차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생육이 가장 좋을 때인 여름철 나뭇잎으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 가로수를 심은 지 10년 정도 지났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왜 그런 걸까? 세종시는 염해 피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자주 내려 도로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것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줬다는 겁니다. 세종시와 함께 조사에 나섰던 조경 전문가 역시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복자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작은 관목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가 도로 쪽에 있는 작은 관목들이 고사된 걸로 봐서 현재로서는 염화칼슘 피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피해는 유독 한 수종에 집중됐습니다.
두 지역에 심어진 건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일명 복작이. 같은 구간 도로 중앙 화단에 식재된 이팝나무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복작이가 염해에 약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토질에 맞지 않는 것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시는 우선 최대한 가로수를 살리는 데 집중하는 한편 겨울철 제설제 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지역의 각종 안전체험 교실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소방안전체험을 위해 조치원 소방서를 찾은 어린 친구들의 활동 모습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태풍을 가정한 강풍체험.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철제 기둥을 붙잡고 바람을 이겨냅니다. 진도 4, 5 정도를 가정한 지진체험. 교실이 흔들리자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세종시 조치원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안전체험실을 찾은 어린이집 원아들입니다. 처음엔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안 무서웠어요. 지진 체험. 재밌었어요. 이곳에선 강풍과 지진을 비롯해 화재 진압과 피난, 그리고 심폐소생술과 같은 소방 안전교육까지 모두 8가지 위기 상황별 체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이런 체험 교육이 완전 중단됐다 거리두기 해제로 올 들어 다시 활성화되면서 지역 어린이집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교실에서 미디어나 이런 것들로 안전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실제 상황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안전체험실이 다시 열리니까 아이들이 뭔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실전처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원은 주로 초등학교 이상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곳은 유아 위주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소방안전체험실 교육이 올 상반기에만 300여 명의 어린이집 친구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약이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위기 상황에 더욱 당황하기 쉬운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갖기 위한 조기 안전체험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오는 21일까지 신임 원장을 공모합니다. 응시원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4위 생활권에 조성된 세종테크밸리의 자녀 부지 10필지를 분양합니다. 사실상 마지막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번 분양에서는 첨단산업 업무용지 6필지와 복합용지 4필지 등 총 10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21일부터 닷새 동안 LH 세종특별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세종테크밸리는 앞선 8번의 분양을 통해 전체 54필지 중 44필지에 대한 공급이 완료됐으며 지금까지 유치한 기업도 40여 곳에 이릅니다. 캘리그래피, 다소 생소하지만 예쁘게 쓰는 글씨라고 이야기하면 주위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글씨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듯 캘리그래피는 감정을 글씨로 표현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마음을 글씨로 표현하고 감정을 글씨로 전달하며 여러 기관에서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김무진 씨를 만나봅니다. 그저 예쁜 글씨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 문장이 가진 힘을 같이 느끼면서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캘리그라퍼 김무진입니다. 캘리그라피는 이제 글씨에 감정을 담는 활동인데요.
아마 감정에 담아서 쓰는 사람이 감정을 제일 솔직하게 이해하고 제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생기려면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에피소드도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이야기가 생기면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많이 떠올리는 편이에요. 혼자만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사람과의 관계, 인연, 그리고 이야기 거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일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 글자마다 모양이 다른 거에 대해서 왜 모양이 이렇게 다를까라는 좀 호기심도 생겼고 뭔가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캘리그라피에 좀 관심이 처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처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직업으로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캘리그라피 작가가 되고 나서는 활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되고 캘리그라피가 필요한 곳이라면은 재능 기부나 봉사를 좀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곳은 장애인 분들의 캘리그라피 수업이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어떤 글자를 쓸지도 좀 궁금했고 어떤 감정을 쓸지도 궁금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쓰는 단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아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구나. 글을 쓰고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알게 되고 난 뒤로 재능 기부라는 말로 나가지만 보통의 수업과 다르지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많이 다르다라는 거는 글을 쓰면서 봤을 때 솔직함 같습니다. 그거 표현함에 있어서 뭔가 부끄럽다던가 겁을 낸다던가 남들이 어떻게 봤을까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제 학생일 때도 있고 장애인이실 때도 있고 제일 어려운 거는 이분들의 상황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장을 쥐어주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정말 고민하는 거 아니면 쓰고 싶었던 거를 끌어내는 과정이 조금 많이 어려웠고 그거를 다시 캘리그라피로 해석을 해줬을 때 이분들이 마음에 들어할지를 좀 고민하면서 수업을 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매일 휠체어를 밀어주시고 뭔가를 집어주시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단어를 쓸 때 감사함을 쓸 줄 알았는데 감사함이 아니었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사랑하는 듯한 느낌의 사랑이에요. 친구를 사랑하는 느낌의 사랑을 쓰고 싶어요. 저하고 제일 많이 가까이 있고 제일 많이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뭔가 자기한테는 감사를 넘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품을 할 때 저의 이야기와 저의 글로 작품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쓰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쓰며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지어서 써요. 도움이 되고 영향이 되고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한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거든요, 천안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써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을 써도 이상하지 않고 뭔가 미래를 써도 이상하지 않을 지역이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좀 이유가 된 것 같아서 천안에 내려와서 앞으로도 천안에서 아마 계속 활동할 것 같습니다. 나의 감정만 쓰고 싶어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아니면은 남의 감정을 써주기 위해 직업을 삼았던을 떠나서 일이 되거든요. 직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솔직하지 않은 것도 써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도 쓸 때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선은 글을 쓰고 있다는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잊지 않고 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